자, 그러면 그 70페이지. 권리 전매. 자, 이걸 잘 봅니다. 가로 3번이 저거 박스 밑에 전매로 부동산 취득 권리를 취득한 후 부동산 취득 시 가세 표준. 요거는 실제 지불한 금액을 가표로 한다. 이건데, 자, 여러분이 건설법인이 있지. 건설법인이 있고 갑이 있고 이게 을이 있는 거야. 지금 설명하고자 하는 이 을 쪽에서 판단하자 이 말인데, 건설법인으로부터 최초 분양가가 있어. 분양가가 4억이라 가정하자. 아파트를 사는데. 근데 최초 분양을 할 때는 4억에 받았어. 근데 이 사람이 팔매 이쪽으로 분양권 같은 거 전매를 하거든. 판단 말이야. 그럼 이걸 얼마에 파느냐니까 3억에 파는 거야. 이거보다 낮게. 옛날에는 이래 되면 내가 이 분양가를 갚기로 했어. 옛날에는 이 법이 새로 된 거 실질적으로 보자 이래서. 그러면 싸게 사가지고 이 사람이 아파트 등기를 쳤다. 그러면 가표로 뭘 할 거냐 이거야. 바로 실제 지불한 가격 3억이 이 아파트에 대한 바로 가표다. 세금 매긴 돈. 요게 세율을 적용해야 된다. 그럼 주택은 몇 프로고? 1% 아이가 1%. 6억 이하. 6억 이하. 1%. 이래 취득세를 계산하는 거야. 1% 계산은 얼마고? 3억에 1%. 그렇지. 300. 거기다 지방교육세 또 계산해야 되고. 종합적으로 1.1%로 계산하면 돼. 이런 아파트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렇게 할 때, 그러니까 이걸 읽지 말고 이해를 하면, 이 전매를 했을 때는 낮게, 분양가보다 낮게 취득을 하더라도 그 낮게 취득한 실질 지불 가격을 가세 표준을 한다. 포인트는 이거야. 아시겠어요? 자, 그 다음, 지목 변경 할 때 내가 전에 설명을 다 했던 겁니다. 자, 여기 보면은, 지목 변경을 해서, 그래서 가세 표준을 하는데, 이 가액 증가분을 가표로 한다 했지. 그러니까 지목 변경에 대한 가표. 자, 지목 변경 가표 결정을 예를 하나 들어보자. 자, 만일에 개인이 지목 변경을 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법인이 지목 변경을 하는 경우가 있어. 자, 이렇게 개인이 하냐, 법인이 하냐에 따라서 차이를 두자 이 말인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밭의 상태에서 지금 대지로 바꾼다. 그러면 이게 시가 표준을 보는데, 시가 표준이 1억 상태고, 이게 시가 표준이 그대로 올라가서 1억 5천이 됐다. 이런 경우. 그 다음에 이걸 하면서 공사 비용이 있지, 공사 비용. 공사 비용이 한 3천만 원 들었다. 자, 그러니까 이 지목 변경을 이렇게 했는데, 이런 가운데, 개인이 지목 변경을 하면 가표가 어느 거로 기준을 해야 되고, 법인이 지목 변경을 하면 어느 금액을 가세 표준을 할 거냐, 세금 매기는 돈을 잡을 거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개인은 시가 표준 증가분이다. 가액 증가분에서 크게 말하면 가액 증가분인데 세부적으로는 개인이 하냐 법인이 하냐에 따라서 가격 결정이 달라. 그래서 자, 변경 전에 가격이 1억이제 시가 표준 공시 가격이, 변경 후에 가격이 얼마고? 1억 5천이제. 그럼 여기서 요거 빼라 이 말이야. 결과적으로 증가분이라. 자, 기초에서 설명하다시피 가액 증가분 5천만 원 올랐지. 그러면 이때 가표는 얼마 되냐? 5천만 원이 가표가 돼. 요게 가세 개인의 가표가 돼. 그래서 가액 증가분양은 개인은 시가 표준 증가분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야. 시가 표준 증가분. 계산할 때는 변경 전과 변경 후
빼야지. 그래야 차이가 나니까. 그 차익만큼 증가를 본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겠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가면 법인이 하면은 공사 이거로 개인은 이걸로 따지지만은 법인은 무조건 장부상 비용이라는데 장부상 비용이 뭔데? 바로 공사에 대한 비용이다. 그러니까 책에는 보면 우리가 장부상 비용 해놨지만은 이게 공사 비용이거든. 그럼 공사 비용이 얼마라? 3천만 원. 3천만 원이 가표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한마디로 우리는 지목 변경에 대한 가액 증가분이다. 이렇게 한마디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세 분인가 나왔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개인이 지목 변경을 하면 시가 표현 증가분이고 법인이 지목 변경을 하면 회계 장부가 있으니까 법인은 장부상 소요된 비용이다. 이게 바로 공사 비용을 말하는 거예요. 장부상 소요된 비용. 공사 비용. 그걸 잘 알아두고. 그리고 이제 판결문에도 민사소송, 행정소송 판결문에 의한 지목 변경도 역시 공사 비용을 가표를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면은, 여러분이, 건축물의 건축 및 개수가 있는데, 그래서 개수에 대해서 내가 한 번 더 설명을 하는데, 정축이나, 자, 정축, 그 다음 개수. 이거는 가액 증가분이라 그래. 가액 증가분. 이걸 우리가 가표를 한다는 걸 알아도. 가표를 하고. 특히 개수 수리하는데, 개수에 대해서는 우리가 간주취득이라는 개념과 원시취득 개념이 있단 말이야. 단순한 가액 증가분. 그러니까 공사 비용 가액 증가분인데, 이 가액 증가분이 바로 이거는 면적 증가가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면적의 변화는 없고 단순한 수리 비용만 따질 때가 이게 우리가 이른바 간주취득. 예. 간주취득은 중과 기준세율을 적용한다 그래서 중과 기준세율이 몇 프로인데 2%를 쓰는 거예요. 2%. 중과 기준세율이 뭐라고? 2%. 자, 그런데 만약에 이게 면적이 증가됐다. 면적이 증가되면 당연히 제곱미터당 가격이 계산되기 때문에 가격은 당연히 오르죠. 그래서 면적이 증가되면은 역시 그 증가분을 말하고 이 증가분인데 이거는 간주취득으로 보는 게 아니고 원시취득, 최초취득으로 보는 거라. 원시취득으로 본다는 거는 세율이 아까 2.8%를 1000분의 28, 2.8%를 쓰는 거야. 그래서 혹시 시험에 이걸 잘 잡아야 돼. 개수가 나왔을 때 면적 증가가 있으면 아무 말이 없으면 원칙이고 간주취득이고 면적 증가란 말이 나왔을 때는 취득으로 본다가 아니고 이거는 원시취득으로 본다라. 그 원시취득으로 본다는 뜻은 세율이 바뀐다는 말이야. 간주취득할 때는 2%를 쓰는데 원시취득으로 본다는 것은 세율을 2.8%를 적용한다. 이런 뜻에서 취득의 정의를 분명히 설명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점주주의 주식 취득에 대해서 우리가 취득으로 보는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설립시점 가점주주는 취득으로 보지 않는다. 그걸 명심해주고 특히 가점주주가 취득하는데 재산에 대해서 당연히 법인의 부동산 등을 과세 대상을 포함하지만은 신탁법상 신탁재산의 취득도 과세 대상이다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하라 했습니다. 자, 법인의 가점주주 주식에 대해서 이건 내가 다음에 여러분이 요점 정리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내가 다 예를 만들어 놔서 다 해놨는데 여기서 한번 임의로 한번 해보죠. 자, 그 공식을 한번 해봐요. 지금 그 부동산 등 가격 총 가격을 10억으로 한번 적어보세요. 그 공식에 있네. 밑에다가 10억. 부동산 등 총 가격 박스 안에 10억. 넣었습니까? 자, 법인 그 주식의 총수 또는 출자수 똑같이 그걸 만주로 임의로 한번 적어봐요. 만주. 1만주. 그 다음에 가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또는 주식수를
6,000주를 한번 적어보세요. 그러니까 법인 전체 총수는 몇 주? 1만 주. 그리고 현재 가점주주가 취득한 주식수는 몇 주? 6,000주. 자, 그럼 만주분의 6,000주면 10분의 6 아이가? 그러면 이게 지분율이라는 거야. 그럼 얼마나? 0.6, 60% 아이가? 그제? 60%에다가 10억을 곱해봐. 6억이지. 그래, 이래 가표가 결정이 되는 거야. 그러면 세율은 나중에 얼마를 쓰는데요? 가점주주의 세율은 2%를 적용합니다. 몇 프로를 써? 2%. 지객과 2%. 우리 간주취득 지객과 2%. 이거 나왔지? 자, 그걸 여러분이 정리를 해놔놓고, 그 다음에 가서 넘어갑니다. 72페이지. 가면은 실항에 보는데, 법인이 아닌 자의 건축입니다. 대부분 여기서 건축이라는 거는 뭘 의미하냐니까 정축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뭘 의미를 지니고 있다 해서는 정축. 자, 그러면 이 법인이 아닌 자의 건축이에요. 그렇다면 개인의 건물을 정축할 때 이용하라 이 말인데요. 자, 법인이 아닌 자의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건축 동그라미 치고 또는 대수선. 대수선은 건축법상의 대수선입니다. 우리가 기둥 3개 이상을 교체를 하고 벽 30제곱미터 이상을 교체를 해서 비용을 들이는 이런 건축법상 대수선을 말합니다. 건축을 하거나 또는 거기서 보면 뭐가 있냐. 대수선하여 취득하는 경우 취득가액 중 자 100분의 91이 하지 말고 90% 이래 초과. 그러니까 100분의 90을 넘는 가격 줄 거고 이걸 90% 초과 공부를 이래 하세요. 법인 장부로 입증되는 경우 다음에 금액을 그 줄 거 다음에 금액을 이거를 말을 달리하면 법령으로 계산한 금액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 법령으로 밑에 있는 걸 법령으로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표를 한다. 그러니까 이 금액을 합해 갖고 뭘 한다? 가표를 해라 이 말인데 잘 들으라고. 자,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땅이 있고, 잘 들으란 말이에요. 건물이 있는 분은 이걸 실제가 써야 된단 말이에요. 합격은 나중에 하더라도 이건 알아야 된다. 자, 건물이 이제 이게 몇천 건물이니까 3천 건물이야. 응? 근데 임대가 너무 잘 나가. 에이, 모르겠다. 정축을 좀 해서 좀 임대 수익을 누려보자. 이런 취지에서 이른바 정축에 들어가 건축을 하는 겁니다. 그럼 내가 못 짓잖아요. 건설업자 불려다가 지어야 된다 이 말이야. 실제 여러분이 이 청소를 돈은 간단히 생각합시다. 이걸 한 1층을 올리는데 한 층을 더 올린다고 하는데 여기에 투입되는 기업이 있단 말이야. 기업에 의해 건물을 짓는 비용이 들어가지. 그러면 이 기업에 회계 장부가 있어. 장부상에 계산된 금액을 말하는데 본래는 실제는 얼마가 투입됐냐 하니까 1억이 투입이 됐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1억이 투입됐다고. 그러면 실제는 1억이지만은 여기도 법인세를 줄이려고 자기 장부상 가격을 자꾸 조작을 하게 돼가 있습니다. 자연적으로. 그래서 국가에서 그걸 알기 때문에 좋다. 그러면 눈은 감아주는데 90% 넘게는 신고를 해다오. 이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실은 1억이지만은 이걸 신고는 얼마 정도 되냐 하니까 여기서 90% 넘게만 하면 돼. 그럼 1억에 90%는 한 9,100만 원 정도 하면 되겠지. 뭐 9,005만 원 하여튼 1억만 90% 넘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때 신고는 90% 초과되는 거면 여기에 90% 초과되는 거는 9,100만 원 정도. 9,100만 원 정도 신고를 하면 막 이걸 가표로 인정해 줄게. 100% 안 해도 좋다 이거야. 그래서 이거는 이 지어주는 장부상의 실제 금액에 1억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신고가 가능하다. 90% 넘게만 신고하면 되지 100% 신고할 필요는 없다 이거야. 그러면 여러분 자동적으로 이 가격이 떨어지면은 취득세가 줄어드는 거라. 그러면 상대편 법인은
또 그만큼 수익에서의 사업소득, 법인세가 줄어들겠지. 수익이 적어지니까. 이렇게 해서 약간의 조작은 인정해 주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개인이 여러분 건물을 정축하거나 대수선할 때 들어간 돈의 90% 초과 신고를 하면은 인정해 줄게. 이 인정해 줄게가 바로 가시표준이에요. 이해하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이제 일괄취득인데, 자, 일괄취득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토지와 건물 등 한꺼번에 취득하는 일괄취득이죠. 하는 경우에 그 토지를, 그 취득가액을 토지와 건물 등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줄 거, 시가표준액 비율로 나눈 금액을 각각의 취득가격으로 한다. 그렇다면 그것도 공식의 임의로 돈을 이어가서 한번 계산해보는 게 제일 빠릅니다. 예. 자, 그러면 토지, 건물 일괄 취득가격을 역시 10억으로 한번 해봐. 10억. 자, 그 부모에 보면 공식에 토지와 건물의 시가표준 합계대가 있지. 자, 토지 밑줄 꺾고 그 밑에다가 토지 그걸 여러분이 3억. 건물 그 시가표준을 2억. 자, 그러면 총 합계가 얼마 나오노? 그렇지. 옆에다 합계에다 5억 딱 적고. 그 다음 토지 시가표준 그 얼마 주놨나 아까? 3억 줬지. 3억 올려봐. 그럼 5억 분의 3억 하면 0.6 나오지. 5분의 3이니까. 5억 30. 0.6. 60%. 자, 이 60%를 뭐라 그러느냐? 시가표준액 비율이라 하는 거야. 시가표준액 비율. 오케이? 자, 그러면 다시 곱해봐. 그럼 얼마 나와? 6억이 나오지. 6억이 토지에 대한 가세표준이 되고, 그러면 나머지 금액 10억에서 이제 나머지 금액이 얼마고? 4억이지. 그거는 뭐 계산 안 해도 나머지는 건물에 대한 가표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자, 이걸 여러분이 알아두고, 그 다음에 2항. 자, 2항 이것도 공부를 단단히 해놔야 됩니다. 토지와 건물, 또 부속 토지, 이 세 개 요소를 한꺼번에 일괄 취득을 하죠. 자, 다음 계산식에 의하여 줄 거, 시험에 가면 다음 계산식에 의하여 이런 건 없거든요. 이건 법령대로 나왔죠. 법대로 있는 거고요. 그러면 거기다 줄 거 뭐라 하냐니까, 법령이 정한 계산식에 의하여 요래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법은 이래 되어 있지만 시험은 법령에 정한 계산식에 의하여 출제가 이래 됩니다. 자, 그래서 다음에 계산에 의하여 밑에 계산식이 나와 있죠. 그걸 법령이 정한 계산식에 의하여 주택과 그 외 부분의 취득 가격을 구분한다. 이것도 사실은 알고 보면은 뭐냐니까 시가표준 가액 비율로 배분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위에서 여러분 계산했던 6억, 4억 이런 걸 우리가 안분한다 그러거든요. 이른바 비례배분 계산입니다. 예.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이 공식은 외울 필요 없고 요 정도만 선을 딱 끊어서 정리를 해두면 되고, 예, 그 밑에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건 이제 실무자들이 나중에 가서 해야 되고요. 자, 그 다음 넘어가서 어디로 가냐 하니까 그까지 공부하세요. 나머지는 안 해도 됩니다. 자, 그 다음 75페이지. 부동산에 대한 취득 세율이 지금 나오는데 이 세율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이거 반드시 여러분 좀 암기를 해둬야 되는데 정리를 내가 쫙 해드릴 테니까 보세요. 일단 취득 세율은 여러분이 크게 뭐가 있냐니까 구조가 표준세율로 되어 있습니다. 표준세율이라는 것은 지방세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세율이다. 이래서 통상적으로 쓴다 그래요. 일반적으로 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절대적 세율은 아닙니다. 일정한 기준이 될 뿐입니다. 그래서 표준세율이란 이 용어는 여러분이 어디서 다 쓰는 용어냐 하니까
지방세에서 다 쓰는 용어예요. 그러니까 취득세, 뒤에 나오는 등록면허세, 뒤에 나오는 재산세, 이런 세율에 대해서는 전부 표준세율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건 지방세를 부과할 때 기준이 되는 세율이고, 우리가 조례가 제정한 세율로서 일정한 기준이 되는 세율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항상 플러스 마이너스 50% 가감 조정이 가능한데, 지방자치단체마다 돈이 많으면 세율을 내려줄 것이고, 돈이 적으면 세율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율에는 바로 이렇게 하는 걸 우리는 줄였다, 늘었다 한다, 탄력적이다, 이렇게 해서 이걸 우리는 탄력세율이라 그래요. 무슨 세율? 탄력세율. 그래서 기준세율에 50% 줄일 수도 있고 늘릴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하니까 아까 유상사에서 4%가 기준세율입니다. 유상성계취득하면. 거기서 50% 2%죠. 4%에서 2%를 더하면 6%까지 올라갈 수 있고요. 또 4%에서 2%를 빼버리면 2%. 그러니까 2%에서 6%까지 지방자치단체, 시장, 군수, 구청장은 그 세율을 조정할 수가 있다, 이게. 근데 그 기준이 뭐죠? 4%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절대적 세율이 아니고 일반적 세율이다. 이런 개념을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 하니까 우리 중가 기준 세율이 있습니다. 중가 기준 세율. 예. 그래서 이 중가 기준 세율은 우리가 1000분의 20인 바로 2%를 말합니다. 중가 기준 세율을 뭐란다? 2%. 1000분의 20이죠. 그 다음 여러분이 뭐가 있냐 하니까 중과세율이 있어요. 중과세율. 예. 이 중과세율은 표준세율의 배수를 뺐다 더했다 하는 세율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면 여러분이 이 구조를 보는데 중과 기준세율은 우리가 사치성 재산. 자, 사치성 재산은 여러분이 종류가 총 5개입니다. 대표적으로는 별장. 뭐라고? 별장. 나중에 그 뒤에 책을 한번 읽어보세요. 설명을 듣고. 별장이라는 거는 집하고 똑같습니다. 같은데 단지 용도가 좀 차이가 있을 뿐이죠. 집은 여러분 항시 주거용으로 사용을 해야 되고 늘 우리가 주거하는 곳을 주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별장은 여가용으로 또 휴가용으로 쓰는 거죠. 이게 별장입니다. 그리고 별장은 위치에 제한을 안 받습니다. 그리고 오피스텔도 사업장이 아니고 이렇게 되면 사업장이 안 되면은 별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피스텔도. 네. 그래서 별장은 여러분이 우리가 볼 때 사치성 재산으로 보는 것이고요. 그 다음 골프장. 무슨 장? 골프장. 그래서 이 골프장은 대부분 우리가 지금 한국에는 해운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해운제 골프장이고 대중 골프장은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오직 성계 취득은 제외합니다. 신설, 원시 취득이면 중과세를 하지 성계 취득은 중과세를 안 한다는 거 꼭 알아둬야 돼요. 정매를 받거나 상속을 받거나 매매를 통해서 골프장을 사는 사람은 중과세를 안 해. 일반과세를 합니다. 그러나 신설과 정설하는 데 있어서 골프장은 중과세 대상이다.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니까 여기 가면은 여러분이 고급 오락장. 예, 여러분 고급 유흥장이라든지 카지노방, 도박장 이런 걸 말하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면 고급 선박. 자, 고급 선박은 바로 공시가격, 시가 표준이 3억이 넘는 걸 말합니다. 3억 초과를 지금 고급 선박이라고 그러고, 고급 주택. 자, 고급 주택은 난주 항상 면적과 가격이 충족 두 개 다 돼야 바로 고급 주택이 됩니다. 하나만 빠져도 고급 주택이 될 수가 없죠. 자, 이걸 우리는 한마디로 뭐라 그러냐니까 사치성 재산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절대 사치성 재산에 대해서는 면제나 감면이나 비과세나 그런 대상이 안 됩니다. 오로지 중과세 대상이 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건 절대 깎아주는 게 없어요. 깎아주는 게 없습니다. 면제나 되는 게 없어요. 무조건 과세합니다.
자,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하냐니까 기본 표준 세율, 기본 세율에다가 얘는 8%를 합산해갖고 중과세를 합니다. 이렇게. 만일에 별장을 갖다가 매매로 샀다. 그러면 유상 돈 주고 샀으면 이렇게 4%에다 8% 더 해야 돼. 그러면 4%면 일반 물건은 4%인데 이런 사치성 별장 같은 게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12%를 부과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금이 엄청나죠. 그래서 세금이 많다 해서 무골중자를 써서 우리가 중과세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8%가 나온 걸 잘 알아야 돼요. 8%는 어떻게 나온 거냐 하니까 중과 기준세율. 중과 기준세율이 몇 프로인데? 2%. 여기에 4배. 그러면 4288%예요. 그래서 이거 법령에 보면 중과 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으로 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100분의 400이 4배죠. 그래서 법령을 외워도 요령껏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그걸 그대로 외운다면 미련한 방법이고. 그러니까 요렇게 여러분이 반드시 정리를 해놔놓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가면은, 가밀억제권역. 가밀억제권역이 어딘데? 수도권입니다. 수도권.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대부분 보면은 여러분이 두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첫째는 여러분이 공장 신정설. 이 공장은 여러분이 생산 설비를 갖춘 공장, 이른바 대표적으로 제조업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공장 신설 정설에 대해서 중과세를 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법인의 사업용 부동산 취득, 이거는 전부 나중에 원시 취득이 되는데, 요거는 전부 여러분이 표준세율에다가 플러스 4%를 더합니다. 이 4%라는 거는 중과 기준세율의 2%죠. 중과 기준세율 2%의 2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는 4에서 4%를 추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렇게 하는 게 중과세다. 합한세율을 쓴다. 요렇게 합한세율을 쓴다.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니까 법인. 자, 요건 나중에 내가 5월달에 가서 구체적으로 파헤쳐, 요 라인은. 지금 큰 기초만 딱 잡아 놓으세요. 자, 법인의 설립. 자, 설립은 본사를 세우는 거야? 일반적으로 지사를 세우는 거야? 지사를 설립한다는 말은 잘 안 쓰죠, 우리가. 일반 통상적으로. 뭐 절대적인 용어는 아닙니다만은. 그래서 본사를 세울 때 설립. 지사를 세우는 거는 설치라 그러죠. 설치. 자, 그 다음에 또 이사하는 거. 전입. 전입 시에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이거는 여러분이 표준 기준세율에서 자, 이 기준세율의 3배를 3배에서 다시 4%를 뺍니다. 이 4% 역시 아까 나온 것 중과 기준세율 2%의 2배를 뺀다 이 말이죠. 그래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세율을 중과세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서울의 주거지역에다가 법인을 설립하면서 부동산을 취득한다고 가정했을 때 그러면 여기서 표준세율의 승계 취득하면 4%죠. 4%의 3배입니다. 그럼 3, 4, 12가 나와요. 12%죠. 12%에서 4%를 뺍니다. 4% 빼면 실제 세율은 얼마가 되냐 하니까 8%를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4%보다 높잖아요. 그래서 중과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요게 이제 우리가 중과세 대상으로 나중에 이제 깊이 또 안에 들어가서 파헤쳐야 됩니다. 기본은 요걸 딱 잡아놓고 그 다음 요걸 쓰는 내용 중과 기준세율을 쓰는 거는 여러분이 몇 가지 되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지목 변경
항상 지목 변경이 돼서 우리한테는 중요한 거는 가액이 증가돼야 돼, 가격이 하락해야 돼, 가격 변동이 없어야 돼. 가격이 증가해야 취득으로 보는 거야. 이거는 어디까지나 타이틀에 지나지 않는다, 이 말이야. 지목 변경이라는 거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러분이 보면 건축물 개수. 자, 이거 면적 증가가 있는 걸 말하나 면적 증가가 없는 걸 말하나. 면적은 변함이 없는 걸 말해. 면적이 증가된 거는 원시로 돌려놨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러분이 가면 가점주주 취득. 자, 가점주주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지분율이 아까 회사 전체 비율에 가점주주가 소유한 주식으로 나누니까 지분율이 나왔죠. 0.6. 그게 지분율이란 말이에요. 60%. 100분율로 가면 60%. 그런데 이것도 역시 나중에 그 가세 표준, 아까 우리가 구했던 그 가세 표준을 2%를 쓴단 말이에요. 이어서 나온 거야. 그래서 애울 때 지게가죠, 지게가. 무슨 가? 지게가. 그 다음 여러분이 임시용 건축물. 건축물 1년 초과. 임시용 건축물은 1년 이하의 건축물입니다. 근데 특히 모델하우스 같은 게 문제죠. 모델하우스 같은 건 분양이 안 되면 2, 3년은 갑니다. 분양될 때까지 그걸 유지하고 있죠. 그럼 모델하우스는 본래 1년 이하에 헐어버리고 말아야 돼요. 본래 세금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1년 이상 이렇게 갖고 가면은 그 세금 내야 됩니다. 그런 게 1년 초과가 되는 건데, 그거 역시 여러분이 2%를 쓰고, 그 다음 이제 하나 더 여면, 뭐가 있냐니까, 이거 찍어야 되겠지? 자, 그 다음 또 하나 생각해야 되는 거는 이런 거예요. 먼저 여러분이 건물을 지어 놨는데, 승인서가 안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모든 건물 구조는 다 갖춰놨는데 승인이 안 떨어져. 그럼 일단 건축부상 구조를 다 갖췄기 때문에 등기는 되지. 등기는 되는데 승인이 안 떨어져서 지금 못 쓰고 있는 상태라고 가정하자, 이 말이야. 그런 물건이 나왔을 때. 그래서, 등기 후, 이게 지문이 상당히 길다, 이게. 요점은 등기를 하고 나서, 등기 성립일 이후 이 말은 등기하고 나서, 취득 시기가 도래하는 건축물. 그럼 뭐냐 하니까 나중에 등기할 때 우리가 이런 거는 보존 등기를 하거든. 처음 등기하는 거는 보존 등기. 보존 등기. 그럼 우리가 원시 취득은 아까 2.8%를 했잖아. 그게 옛날 취득세하고 등록세가 포함이 된 거거든. 취득세 2%에다 등록세 0.8% 포함되고 2.8%가 된 거야. 그러면 보존 등기할 때 0.8을 벌써 등록 면허세를 내. 2.8% 내야 돼. 0.8% 내는 거야. 그럼 나머지 2%. 그거는 취득 시기가 도래하고 되면 그때 취득으로 봐서 2%를 더 내는 거야. 그렇게 내는 방식이 있어. 그때 쓰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대표적으로 지게가인데 여기서 이제 어렵게 나오면 이 두 가지는 좀 첨부를 해놔야 되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럼 요런 거는 무조건 중과 기준세율을 적용한다. 이게 몇 프로인데? 2%. 그러니까 시험처럼 2%에 몇 배 해도 되고 중과 기준세율에 몇 배 해도 중과세율에 이 말장난 할 때 주의해란 말이에요. 중과 기준세율에 100분의 200으로 한다. 이래 나오고. 이거는, 마찬가지야. 중과 기준세율에 이것도 100분의 200으로 한다. 이거는 중과 기준세율에 100분의 400으로 한다. 이래 나온단 말이야. 나중에 책을 한번 읽어봐. 그러니까 그런 걸 배수로 이렇게 공부를 해놔가지고 가서 정리하면 되는 거거든. 자, 요렇게 해서 여러분 기본 틀을 좀 외워놔야 되고, 그 다음 이제 이제 이게 지금 표준세율이라는 건 이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요거 치운데. 자, 표준세율을 보면, 이게 내가 필기를 해주는 거는 나중에 또 서열이 있다고 공부를 하더라도 제일 낮은 게 있고 또 제일 높은 게 있어. 세율 변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여러분이 유상승계 취득. 자, 유상승계 취득에서 우리가 일반 원칙은 항상
1000분의 40을 해서 4%를 쓴다. 1000분의 40, 4%. 근데 여기서 농지가 있어, 농지. 유상, 승계, 취득의 농지. 농지는 1000분의 30을 써서 3%를 쓰는 거야. 네. 그럼 농지 말고 4%가, 일반적 부동산은. 그러면 요 농지에 대한 개념 정리를 잘 해놔야 돼. 일단, 지목이 전, 답, 가수원, 목장, 용지고, 요걸 사실상 이용해야 돼. 그러니까, 지목이 농지면서 사실상 해야. 그래야 농지 세율을 적용하는 기라. 이게 다르면 안 돼. 지목과 용도가 동일해야 된다. 그래야 농지 세율을 쓰는 거라. 그럼 다르지 않으면 못 쓰는 거예요. 그게 농지 개념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주택. 자, 여기서 주택이다. 주택인데, 주택은 두 개로 갈라지지. 크게 말하면 공동주택이 있고 단독주택이 있는 거야. 그럼 주택하면 두 개 다 들어가지. 두 개 다. 그래서 요거는 취득가액에 따라서 각각 세율을 달리 한단 말이에요. 자, 주택 취득가액이 6억 이하, 주택 취득가액이 9억 이하, 9억까지, 이하는 9억까지. 그 다음 주택 취득가액이 9억 초과. 근데 10억, 20억 뭐 넘어가면 돼. 9억만 넘어가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거 외울 때 일단 암기 방법을 내가 가르쳐 줄 테니까 보자고. 자, 그러면 요거는 1000분의 10, 1%. 요거는 1000분의 20, 2%. 요거는 1000분의 30, 3%.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니까 6, 9초 요래야. 6, 9초 1, 2, 3. 6, 9초 1, 2, 3. 6, 9초 1, 2, 3.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게 주택에 대한 유상, 승계, 취득에 대한 표준 세율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개념을 잡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 하니까 여러분이 보면은, 정려 등 무상취득. 자, 요거는 우리가 정삼호 3.5%. 그러니까 외울 때 정삼호. 자, 그 다음에 이제 가면은, 현재 존속하는 게 우리가 세 가지가 있는데, 지금 우리 유상 승계 취득하는 농지가 3% 돼. 그 다음에 이제 가면 여러분은 여기서 뭘 봐야 되냐 하니까, 비영리 사업자의 정려 등 무상취득. 그러면 위에 있는 거는 요 비영리 업자를 제외하고 일반 업자를 말하는 거라.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니까 여러분이 상속재산. 무슨 재산? 상속재산. 자, 상속재산 아까 상속해서 아까 몇 프로 적었노? 2.8% 적어 놨을 거야. 근데 농지는 불쌍해갖고 제휴를 쓰거든, 농지는. 그래서 농지는 상속재산을 제외하고 나머지 상속재산 전부 2.8%야. 그 다음에 뭐가 있냐니까 우리 신축, 정축해서 등기하는 걸 전부 보존등기라고 하거든, 재축. 보존등기.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이 보면 원시취득. 자, 원시취득. 보존등기 하는 거죠. 자, 요게 여러분이 전부 공통점을 잡아라 말이야. 공통점이 1000분의 28, 2.8%가 됩니다. 2.8%. 자, 그 다음에 이제 표준세율이 등장하는데, 이 표준세율이 등장하는 거는, 네 번째로 낮은 게, 제일 낮은 게 바로 표준세율 중에서 제일 낮은 건 이겁니다. 네. 대표적으로 보면
상속농지. 무슨 농지? 상속농지. 상속농지는 아주 저율이 됩니다. 그 다음 여러분이 민법에서 배우는 공유물, 총유물, 합유물 들어봤지? 그 내용과 행위는 민법과 동일하고 단지 우리는 세금만 판단하는 겁니다. 그 행위는 똑같아요. 자, 공유물. 그 다음 합유물. 합유물이 어디에 재산을 말하노? 조합체 재산이지. 종중재산은 어디에 들어가지? 여러분 집안의 종중재산은 총유물. 또 교회 다니는 사람, 교회 재단. 이거 어디에 들어갑니까? 총유물 아닙니까? 네. 자, 요 출신들은 전부 1000분의 23, 2.3%. 표준세율 중에 제일 낮습니다. 1000분의 23, 2.3%. 그래서 요거는 상농, 합총요래, 공유물은 뭐 이제 하도 많이 나와가지고, 상농, 합총요래 갖고 뭐, 2.3. 그래서 앞에 좀 탁탁 정리해갖고 좀 해야 되는데, 지금 필기하고 이거하고 차이는 뭐냐 하니까, 우리 책은 취득 유형별로 설명을 해놨고, 내가 지금 설명하는 건 세율별로 구분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래보나 저래보나 공부는 똑같은데, 그럼 어느 게 동그라미가 치기가 좋습니까? 요래 해야 동그라미 치기가 좋은 거는 왜냐하면 취득 원인 갖고 장난하는 게 아니고 세율 갖고 장난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세율 기준으로 공부를, 책은 지금 이렇게 돼 있지만은 이거는 뭐 지금 법령상 이렇게 돼 있는 기고 법대로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네, 어디까지 문제란 말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세율 중심으로 내가 열거를 해놔. 그래서 제일 큰 게 일반 원칙 유상사 한 것, 유상성계취득이고, 유상성계취득이라는 농지는 저율을 쓰기 때문에 1% 적습니다. 그래서 3%, 1000% 30이 되고, 그 다음에 주택도 복지 개념에서 싸지요. 그래서 여러분이 요거는 6구초에서 1, 2, 3%를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렇지, 주택. 복지. 복지적 관점이에요, 이거는. 자, 그 다음, 정령, 무상 성계취득. 예를 들어서, 뭐 기부라든지, 또 우리 이혼할 때 재산 분할하는 거 있지? 이 재산 분할은 양도도 아니고 정려도 아니라 그냥 공짜로 주는 거예요, 공짜로.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정사모에서 그런 걸 다 포함해서 3.5%가 적용되는 게 표준, 기준이 되는 세율이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요거는 일반 업자들이 하는 거고, 만일에 비영리업자가, 예를 들어 정당이라든지, 여러분 학교단체라든지, 뭐 이런 비영리업자가, 부동산을 이렇게 정려를 받게 되면, 이거 비영리성 때문에 세율을 낮춰놨습니다. 2.8%. 그 다음에 상속재산 전부 2.8%인데, 농지는 보다시피 저율을 쓰기 위해서 이쪽 2.3% 때문에 2.8%를 제외하라, 이 말이고요. 그 다음에 원시취득, 보존등기로 치면 이런 거 전부 여러분이 대표적으로 원시취득하면 아까 얘기했다시피 면적증가, 아주 중요한 게 면적증가. 물론 신축, 정축 다 나오는데, 재축도 나오는데 우리한테는 면적증가, 이게 곧 원시취득이다. 꼭 기억해라. 무슨 증가? 면적증가. 물론 그게 다 원시취득인데 우리 시험에는 면적증가의 핵심을 둬. 그래서 아까 개수를 하더라도 면적이 증가하는 거는 원시랄겠지. 그렇지? 면적증가. 그게 포인트로 돼야 돼. 자, 그래서 농지는 일반적으로 기본 세율보다 좀 쌉니다. 원칙 세율보다 좀 싸죠. 그 다음에 이제 잘 보세요. 정려. 그러니까 농지 중에 표준 세율이 제일 많은 거. 농지 중에 표준 세율이 제일 많은 거는 정려입니다. 보세요. 정려는 농지에 대해서 언급이 없어요. 언급이 없다는 건 다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농지 중에 취득 세율이 제일 높은 거는 정려받은 농지입니다. 그럼 제일 싼 거는 뭔데요? 상속받은 농지죠. 상속받은 거는 아까 어떤 2.3%죠. 1000분의 23입니다. 그런데 정려는 3.5%예요. 이건 농지도 포함되기 때문에. 조건 없는 건 다 포함된단 말이에요.
자, 요게 그 유명한 표준세율입니다. 그래서 세법을 하려고 하면 이 취득세에서 이게 안 되면 아까 표준세를 매표하면 이걸 찾아서 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까지 계산하고 이런 건 없습니다. 단지 법령대로 쪼락쪼락 나올 뿐인데 나중에 여러분 가서 컨설팅을 하고 설명을 하려고 하면 이 정도는 알고 가야 돼요. 나중에 나가서 돈 벌어야 되니까. 맞죠? 자, 여기까지 조금 하고 좀 쉬었다.